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 누나 유재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다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죠. 근데 이는 약간 모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KB증권의 김일혁 애널리스트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하방 요인은 소진되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 즉 긴축 기조가 쉽게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김일혁 애널리스트는 제조업 경기 하강 사이클의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요인 하나가 더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미국의 노동부가 공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2%로 웃돌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0.8% 상승해 6월에 기록한 0.1%와 비교해 크게 올랐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항목을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 0.2%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2.4%로 전월과 유사했습니다. 김일혁 애널리스트는 PPI의 완화 기조가 마무리되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1단계 수요 PPI부터 최종 수요 PPI까지 전년 대비 변화율이 모두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품보다는 서비스 부분의 PPI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변화율의 반등세가 강했던 건 오히려 서비스보다는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품 재고 조정 과정에서 크게 위축됐던 수요가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소폭이지만 반등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올 유통기업 실적에서도 재고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또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는 15일 홈디포를 시작으로 16일 타깃, 17일 월마트, 22일 메이시스, 24일 노드스트롬, 그리고 달러 제너럴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에도 의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오는 3분기 GDP 성장률을 4.1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 지출 기여도가 2.2%포인트로 2분기 속보치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아직까지는 소비를 약화시키는 힘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만 9월 하순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소비는 소폭이나마 움츠려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외에 민간 국내 투자 기여도도 1.4%포인트로 2분기에 기록한 0.97%포인트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투자 촉진 정책의 영향인데요. 결국 개인 소비와 투자만으로도 3% 중반의 경제 성장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강한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김일혁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10년물 국채금리 등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고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 나스닥 지수는 직전 고점 대비 5% 급락한 반면에 다우 지수는 하락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뭔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너무 앞서갔던 게 아닌가 라는 걸 또 역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면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쩌면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누나였습니다.